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의 TV 등 매체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7월 둘째 주의 주요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8일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나흘간, 첫째 날은 국방 외교 정치 분야, 둘째 날은 이제 경제 분야인데 일본 수출 조치에 대한 질의가 오갔고, 셋째 날에는 교육사회 분야에서 자사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금요일에는 또 국회의장 취임 1주년 또 추가 경정 예산 논의와 함께 내년도 최저시급 의결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습해요. 그래서 저는 비 소식이 있어서 외출 계획도 취소했는데 비가 또 많이 내리진 않아서 많이 덥더라고요. 또 더위 시원한 음식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이거는 7월 둘째 주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또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G20 오사카 정상회의 때 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대통령이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런 소통이 적었어요. 그래서 좀 차가운 관계를 이제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판문점 북미 회동이 있어서 거기서 또 역사적인 또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일본이 많이 좀 다급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또 참의원 선거가 시작되는 아래 일본이 또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서 또 이런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게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이제 수출 신고 절차를 좀 이제 줄여주는데, 이제 거기서 그 국가에서 제외를 하는 거라서 또 막연하게 그냥 무작정 비판하기도 비난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제 세 가지 주요 부품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가 이어져서 좀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생방송 심야토론이라는 방송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에 소비자들은 또 불매운동도 벌이고 있고, 또 양국 간에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외교적인 노력은 같이 가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인 노력을 해도 일본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구책을 국민 전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야 된다는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정치인들만이 가져갈 게 아니라 좀 균형적으로 저희가 모두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다 맞추어서 이제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외교부에서는 이런 일본의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WTO 세계무역기구에 문제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저는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요.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처음에 역시 정치는 이런 갈등인 것 같아요. 청문위원 자격 논란이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고발이 되었었더라고요.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근데 그때도 이런 점거를 하면서 또 어떤 의원은 당하기도 하고 폭력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국회 일이 마비는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위원 자격 시비는 좀 이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었던 청문회라서, 그러니까 전 검찰 출신 변호사를 피의자에게 선임해 줬다, 이거는 이제 검찰 뭐 중립성 논란에 위배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몇 년 전 일이지? 2012년 일이면은 한 7년 전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정쯤에 녹취록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선임을 한 거고, 이제 소개시켜 준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또 해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덕적인 위증 논란이 또 이어져서 야당이 이 채택을 반대를 했어요.
정치적인 합의 보는 거는 정말 또 어렵다는 거를 느꼈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국회 비준 의무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청와대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서 임명수순을 밟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실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또 자사고 관련 지어서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공부가 잘하고 정말 능력이 생기면 좋겠지만 또 소수를 위한 교육이 되면 안 되니까 또 보편적인 교육 복지도 있어야 되고 또 선택적으로 좀 더 이렇게 특별하게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사고 또 폐지 공방이 일었습니다. 근데 목요일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보면은 그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또 있었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정성이 없었다면 마땅히 받아야 될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반대, 찬성보다는 일부 또 자사고들은 이제 승인이 됐잖아요. 운영을 잘하는 자사고들은 또 유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 또 관계에도 갈등의 골이 깊죠. 최저임금이 사실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3년간 이제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이제 논란이 많이 일면서 최저임금이 또 뜨거운 감자였어요.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두 자릿수 또 높은 인상률이 이루어서 10,000원을 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은 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동결해야 된다는 입장이 만만치도 않아요. 심지어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논란에도 표결에서 좀 더 이제 2.6% 방안이 이제 채택이 된 거는 그 근로장려 세제 도입이 컸다고 봅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타격을 입는 그런 영세 상인들에게 장려세로 보전을 해주는 이제 제도인데요. 근데 그 방안이 저희도 잘 도입이 돼서 또 줄줄 세금이 새는 게 아니라 또 유효한 곳에 쓰여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주요 뉴스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들 봤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들이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중에 이제 정마담의 증언인데, YG와 경찰 유착 의혹, 해외에서 온 경제계에게 성접대를 했다, 그 의혹이 있었는데, 좀 사실상 이제 연관이 지어지는 걸로 증거가 나와서 좀 더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림동 여경 사건을 보면서 좀 불필요한 젠더 논란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요. 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이면은 그런 제압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짧은 영상에서는 대림동 여경이 수갑도 못 채우고 시민들이 수갑 채우라고 막 말하고 어떤 남성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남성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교통경찰이었고, 또 처음에 그 녹취 분석을 해본 결과 여경이 수갑 채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불필요한 논란이 확인되지 않는 뉴스로 인해서 증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영상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죠. 교통경찰이 이 수갑을 채우는 걸 도왔고, 여자 경찰은 수갑을 채우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한 시민 옆에서 빨리 채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해소가 되시나요? 좀 불필요하게 젠더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사회 문제 쓰레기. 이거 정말 저는 이번 사건을,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에서 나왔거든요. 쓰레기 소각장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만들고 있대요. 가동도 못 하고 있고. 하지만 쓰레기 이 정도 처리하려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1인당 국민 쓰레기 배출량이 엄청나대요. 뭐 이 큰 상자로 한 10박스, 15박스 정도인데, 두 번째로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 효율을 높여야 되고 재활용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재활용 효율이 높지가 않대요, 우리나라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 뚜껑하고 또 페트병 보면은 뚜껑하고 이 물통이 재질이 달라서 또 재활용이 안 된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플라스틱을 수입해 와서 같이 이제 같이 재활용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하시는 분들도 그런 성분들을 좀 단가가 많이 올라가나요? 하지만 좀 이거는 정말 환경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특히 몸살을 제주도가 앓고 있다고 하는데 좀 저희도 제주도 관광도 가고 또 휴양지로 음, 가잖아요. 근데 그런 깨끗한 청정 제주를 저희도 지키는데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큐 시선에서 나온 쪽방촌 문제입니다. 아,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영세 세입자를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운영자들의 좀 복지 여건 개선에 이제 시설 환경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제 페이지 로고입니다. 그그는 뜻은 이제 세 가지 의미를 들고 있어요. 줄임말로 뭐 저 빨강색은 이제 반대,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래. 어떤 이제 사안에 대해서 약간 온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빨강색으로. 그리고 중간은 그냥 그래. 그냥이라는 말은 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익숙함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용이 되죠. 저도 그냥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논의를 넓힐 수 있는 말로 저는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그건 그래.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인 합의를 볼 수 있는 청색 신호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한 주간의 정보를 또 알차게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또 생각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나누다 보면은 좀 더 좋은 해결책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본 수출 조치에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